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일본에 간이고 쓸개고 할 거 없이 다 퍼주려고 작심한 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와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또 한 번 자신이 행한 일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현명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를 않나. 외교부 장관 박지는 강제동원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는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라고 말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절반의 물컵이 다 채워질 것이라는 회개한 변명을 내려놨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들처럼 지난 2020년도 일본이 코일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하자 강경화 장관은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악수도 하지 않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대사가 90도로 숙여 쩔쩔매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이번 조치 처리 안 하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외교부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 기브앤테이크, 상호주의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 퍼주기 굴종 외교를 자처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산적해 있던 현안 문제들을 아낌없이 전부 양보하고 퍼주려고 암달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런 굴종적 외교 태도에 대해서 수박왕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은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 그의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내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다. 윤석열은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 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윤석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상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이다.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 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도 한일 양국의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민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낙연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나 엄중 또 엄중입니다. 비판을 할 거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니네 둘 다 잘못 있으니 둘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잘못도 있고 일본 잘못도 있고 이런 식의 지적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왜 지혜를 요구합니까? 윤석열에게 철회를 요구하면 될 일이고 들고 온 청구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에 가치도 없는 것들을 하며 강력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선 후보로 만든 사람 누굴까요? 윤석열을 통해서 조국을 쳐내고 이재명을 쳐내려던 사람 누굴까요?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6월에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빅 이슈가 있을 때 숟가락 슬쩍 얹어서 반등의 기회를 엿보려는 그러한 움직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여튼 이번 굴욕적 회담을 두고 현재 민주당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가운데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임당의 김기현 대표 등 당 국책자문위원회 소속 60여 명과 비공개 만찬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내게 위안부 독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의 입으로 직접 기시다가 나에게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얘기한 적 없다라고 밝히면 될 일을 논의된 바 없다라는 말로 의혹을 사고 또 그러한 말을 술자리에서 떠들며 슬쩍 흘리면서 아닌 것처럼 행사하는 이 윤석열의 이런 식의 태도, 정말 한심함의 극치입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슬쩍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밤마다 만찬을 즐기며 술이나 퍼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이 국민 세금이 전부 지 처먹는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이 기시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주장이 맞다라면 당장이라도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곧바로 대사 조치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윤석열 발언을 믿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죠. 어제 박지인 외교부 장관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말을 믿는가, 한국 정부 말을 믿는가. 일본 말이 아니라 한국 정부 말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NHK 보도를 바로잡아달라 요청해 주십시오.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조차 없었다면 왜 NHK는 그대로 두십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비춰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며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결과 미 인권보고서에 정부 여당의 언론 대응은 폭력적이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관성 측면에선 지금 정부의 태도로는 의심받기에 딱 좋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급으로 개선됐다고 연일 칭송하고 있으니 언론의 명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NHK 보도가 가짜뉴스이니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정부 여당의 발언을 보면 일관되게 논의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론은 됐지만 그에 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비공개 자리여도 결국 훗날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추론과 다르게 무엇이라도 상응하는 답변을 일본 측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발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또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윤석열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스스로 무시하는 정부, 언론을 탄압해서 공개 망신을 당한 정부,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는 정부, 어느 면으로 보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그 행보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